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마트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모든 물건들이 온통 한글로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마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신주쿠에서 대형마트 야마자키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토 타카시입니다. 대학 시절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제 상황에 이런 영향을 미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 사무실에서 지난주 매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보고서의 수치를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 3주간 매출이 28%나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적 요인이나 주변 경쟁 마트의 임시 휴업 때문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의아함을 느끼며 영업부장 사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토 씨, 최근 매출이 급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토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요즘 SNS에서 한글로 적힌 일본 상품을 사면 더 힙하다는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젊은 고객들이 우리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직접 한글 라벨을 붙이는 한글 커스텀 놀이를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매장으로 내려가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화장품 코너에 서 있던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제품을 고르며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화장수라고 적으면 될까? 아니면 스킨이라고 하는 게 더 예뻐 보일까? 스킨이 더 짧고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로션으로 써볼까? 그들은 작은 스티커에 한글로 제품 이름을 적어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죠. 다른 코너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젊은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한 뒤 한글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예 한글로 적힌 제품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 가와무라에게 물어보니 최근 이틀 동안에만 20명이 넘는 고객이 한글로 적힌 제품이 없냐고 문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식품류와 화장품에서 이런 문의가 많았다고 해요. 손님들이 한글로 된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특히 젊은 분들이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유행하고 있나 봐요. 가와무라의 말을 들으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날 오후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최근 젊은 고객들 사이에서 한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트렌드에 맞춰 마트 내 주요 상품군에 한글 간판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라면, 음료, 스낵 코너부터 시범적으로 한글 간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계 직원 김지연 씨의 도움을 받아 다음 날 아침 몇몇 코너에 한글 간판이 추가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 일본 마트에 한글 간판이 생겼다. 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더 많은 젊은 고객들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SNS에 한글 간판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매장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찼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오후에 발생했어요. 보수적인 단골 손님이자 전직 관료였던 노다 히로유키 씨가 한글 간판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긴 일본이잖아. 노다 씨는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주변 고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노다 씨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일본 마트에서 일본어만 써야지. 이건 문화적 침략이라고. 가와무라가 공손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노다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치코,
시로를 데리고 마트로 와. 지금 당장. 그 말을 듣고 직원들은 어리둥절했죠. 약 20분 후 노다 씨의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중형 시바견을 데리고 마트에 들어왔습니다. 노다 씨는 개를 데리고 한글 간판이 있는 코너로 향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로, 저거 물어. 물어. 노다 씨는 자신의 개에게 한글 간판을 물어뜯게 하려 했어요. 다행히 직원들이 빠르게 달려와 제지했지만 이미 매장 내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황당해하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노다 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노다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일본 마트에서 일본어만 써야지. 라며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을 불러 노다 씨와 그의 개를 매장 밖으로 안내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SNS 담당자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노다 씨의 행동이 담긴 영상이 SNS에 올라와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한글 간판 문제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더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트에 출근하자마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가와무라, 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죠. 가와무라는 어제 있었던 노다 씨 사건의 영상이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수만 번 공유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댓글은 양쪽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한쪽은 노다 씨의 행동을 비난하고 우리 마트의 다문화적 접근을 응원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일본 마트에서 한글 간판이 필요 없다며 노다 씨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며 임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마케팅 담당자 야마다는 한글 간판 덕분에 젊은 고객층이 크게 늘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고객관리 책임자 스즈키는 보수적인 단골 고객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어요. 가와무라는 중간 입장을 제안했죠. 한글 간판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일본어와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양쪽 모두를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려 곧바로 시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글만 있던 간판은 일본어와 한글이 함께 있는 새로운 간판으로 교체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매장을 순찰하던 중 젊은 고객 몇 명이 한글 간판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한글 간판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죠. 23살 대학생 사토미는 한글 글자체가 시각적으로 더 예쁘고 독특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 유키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 갖는 디자인적 특성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50대로 보이는 고객 한 명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한글 간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일본 마트에서 외국 글자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그는 요즘 젊은이들의 취향이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겠죠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을 보며 변화는 늘 저항을 동반하지만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죠. 노다 히로유키가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플래카드에는 일본 마트에서 일본어만 사용하자 라고 크게 쓰여 있었어요. 노다는 마트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한글 간판 금지 서명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지나갔지만 몇몇은 실제로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어요. 보안 요원이 다가가 노다에게 입구를 막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나는 공공장소에서 평화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기에 그를 강제로 제지할 수는 없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 문득 이 논쟁이 단순한 간판 문제를 넘어 문화적 개방성과 전통, 보존 사이에 더 큰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글로벌화되면서 겪는 성장통 같은 것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가와무라와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논의했어요. 그녀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글 간판에 대한 고객들의 실제 의견과 쇼핑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죠. 설문지를 디자인하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고객들의 의견을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글 간판이 설치된 이후의 매출 데이터와 고객 유입 패턴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싶었죠. 하루가 끝날 무렵 노다는 여전히 마트 입구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방식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대학 시절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도 일본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었죠.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도 그런 문화적 교류의 한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갈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객 설문조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와무라가 회의실의 결과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을 때 임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노다 씨의 시위는 계속되었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우리 마트의 결정이 사회적 논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와무라는 차분하게 프로젝터로 설문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78%의 젊은 고객이 한글 간판 덕분에 제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답했죠. 특히 10대와 20대 고객층에서는 이 비율이 90%에 육박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64%의 고객이 한글 간판이 있어서 이 마트를 더 자주 찾게 되었다고 응답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50대 이상 고객 중에서도 35%는 한글 간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죠. 매출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설치된 코너의 매출이 평균 43%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 제품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의 판매도 크게 늘었어요. 이는 단순히 한글이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한 후 우리는 한글 간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다만 모든 간판에 일본어를 함께 표기하여 모든 고객층을 배려하자는 절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부분의 임원들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몇몇은 여전히 노다 같은 보수적 고객들의 반발을 우려했어요. 그날 오후 지역 신문사와 온라인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우리 마트의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인터뷰를 준비하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죠.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 간판은 젊은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마트 쇼핑 경험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교류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된 후 반응은 더욱 양극화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 마트를 지지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글 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우리 마트 앞에서
항해 집회를 계획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그런 상황에서 노다 씨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몇몇 지지자들과 함께 마트에 들어와 한글 간판을 강제로 떼어내려고 시도했어요. 다행히 보안 요원들이 빠르게 대응해 큰 소동은 없었지만 이 장면은 여러 고객들의 휴대폰 카메라에 찍혀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마트 간판을 때려던 노인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은 대부분 노다 씨의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행동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노다 씨는 의도치 않게 온라인에서 구식 사고방식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 사건 이후 놀랍게도 우리 마트를 찾는 고객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있는 마트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러 우리 마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주말에는 마트 앞에 긴 줄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다른 대형 마트들도 우리의 성공 사례를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몇몇 경쟁 마트에서는 은밀히 우리 마트를 방문해 한글 간판의 구성과 고객 반응을 관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뚜렷했죠. 한 달 후, 도쿄의 다른 대형마트 체인에서도 한글 간판을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더 나아가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된 간판을 함께 설치했습니다. 다문화 쇼핑 환경을 조성한다는 컨셉으로 마케팅을 시작했죠. 이제 한글 간판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는 더 적극적인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간판뿐만 아니라 한국 식품 코너를 확장하고 한국 문화 체험 이벤트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한마이너스1 문화 교류의 날로 정하고 양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죠. 첫 번째 행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수백 명의 고객들이 참여했고 현지 뉴스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가족 단위 고객들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죠.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을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활동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다 씨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더 이상 마트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는데 어느 날 가와무라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가와무라는 저녁 늦게 마트를 정리하던 중 노다 씨가 조용히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살펴보며 한글 간판이 있는 코너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글로 적힌 라면 간판 아래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결국 몇 개의 한국 라면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웃음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노다 씨의 내면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변화를 거부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싶었습니다. 한글 간판 도입 후 2달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마트의 성공 사례는 비즈니스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문화적 개방성이 가져온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우리의 한글 간판 전략이 매출을 60% 증가시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 확보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분석이었죠. 이 기사를 계기로 타 지역의 대형마트 운영자들로부터 자문 요청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 대형마트 체인에서는 우리의 한글 간판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더욱 놀라운 변화는 상품 공급 측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몇몇 일본 식품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 패키지에 한글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출용으로만 한글을 표기했던 회사들이 이제는 일본 내수용 제품에도 한글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외국어가 아닌
마케팅적 가치를 지닌 디자인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우리 마트의 성공 전략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권의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했어요. 외국인 직원을 더 고용하고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요리 교실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죠. 한국 요리 교실은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일본인 고객들이 김치와 비빔밥 같은 한국 음식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양국의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활동들이 지역 신문에 소개되면서 우리 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마트를 찾아왔어요. 오사카에서 온 대형 마트 체인의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의 매장에도 비슷한 전략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함께 매장을 둘러보며 한글 간판과 다문화 마케팅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매장 내에서 젊은 고객들이 한글 간판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 외국인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도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이제 한글 간판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오사카의 대형마트 체인에서도 한글 간판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언어로 된 글로벌 쇼핑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전국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는 순간이었죠.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컸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일본 소매업계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죠.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쇼핑 안내 시스템, 증강현실을 통한 제품 정보 제공 등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토했어요. 고객들에게 항상 한 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주말 오후 마트를 순찰하던 중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노다 씨였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분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체념한 듯한, 그러면서도 익숙해진 표정으로 한글 간판 아래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그의 장바구니에는 한국 라면과 김치가 보였습니다. 노다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당혹감과 체념, 그리고 묘한 인정의 기색이 읽혀졌습니다. 먼저 가볍게 목례를 했더니 예상 외로 그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죠. 장바구니 속 한국 제품을 숨기려는 듯한 작은 동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다 씨는 종종 우리 마트를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듯 조심스럽게 다녔지만 점차 편안한 모습으로 쇼핑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국 식품 코너에서 다른 고객에게 김치 종류를 설명해주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사람의 변화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글 간판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더 대담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푸드 마켓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식품을 한 공간에 모았어요. 각 나라의 언어로 된 간판과 함께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정보 카드도 비치했습니다. 고객들은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듯한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었죠. 이 코너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시도해보려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각 나라의 문자로 된 간판을 보며 호기심을 표현했죠. 교육적인 가치까지 인정받으면서 학교 단체 방문 요청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30명의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했어요.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마트의 글로벌 푸드 마켓을 견학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 나라의 음식과 문자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어린 세대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성장세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글 간판 도입 6개월 만에 매출은 80% 이상 증가했고, 고객층도 다양해졌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 마트를 찾기 시작했고, 지역 내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도 인기 있는 쇼핑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접근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셈이었죠.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 소매업계의 주요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다문화 마케팅의 힘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준비했죠. 그 자리에서 우리 마트의 사례를 공유하며 문화적 개방성이 비즈니스 성장에 가져다준 긍정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설 후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질문과 조언을 구했어요. 특히 언어 장벽 극복 전략, 다양한 문화권 고객 응대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우리와 비슷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일부는 더 과감한 혁신을 계획하고 있었죠. 일본 소매업계 전체가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한 유명 경제지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어요. 기자는 우리 마트의 성공 사례가 일본 소매업계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우리의 도전 과정과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극복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글 간판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전체 비즈니스 문화를 바꾸는 촉매제가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기사가 발행된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대형 마트 체인에서 협업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 내 매장 확장을 계획 중이었고, 우리의 경험과 현지 지식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을 넘어 양국 기업 간 문화적 교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 속에서도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우리 매장을 찾는 다양한 고객들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였어요.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모두가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양한 언어의 간판을 보며 호기심을 키우는 모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마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다문화 요리 교실은 항상 예약이 꽉 찼고, 매달 개최되는 국제음식 축제는 지역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장소로 발전한 것이죠.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우리 마트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일본 상공회의소의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트의 혁신적인 다국어 마케팅 전략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일본 전역의 소매업체에 이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죠. 이를 위해 우리 마트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의 경험이 다른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을 수락했어요. 세미나 준비를 위해 지난 1년 반 동안의 변화를 정리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단순한 한글 간판 설치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전체 비즈니스 철학과 기업 문화를 바꾸었는지 명확히 볼 수 있었죠. 세미나 당일 예상보다 많은 소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대형 마트 체인부터 작은 동네 가게 주인까지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변화의 과정, 겪었던 어려움, 극복 방법 등을 솔직하게 나누었죠. 특히 한글 간판에 반대했던 노다 씨의 이야기는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지 걱정됩니다.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렌드 자체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은 한글일 수 있고 내일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이 대답에 참석자들은 크게 공감했고 세미나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몇몇 업체는 세미나 직후 즉시 우리와 비슷한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우리보다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본 소매업계 전체가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세미나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어요. 일본 내 여러 지역의 마트와 상점들이 다국어 간판과 안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주요 고객층의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른 접근법을 취했죠. 가령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중국어를, 한국인이 많은 곳에서는 한글을 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공통점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개방적인 태도였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마트도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다음 단계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번역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매장 내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언어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 혁신적인 서비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 마트의 다국어 간판과 다문화 마케팅이 젊은 세대의 언어 학습 열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학습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우리 마트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매주 다국어 학습 모임이 열리기도 했죠. 특히 한글은 그 디자인적 특성과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덕분에 인기가 높았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글로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 되었죠. 소셜미디어에서 한글 손글씨 경연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우리 마트에서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 한글 캘리그라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마케팅 효과를 넘어 교육적, 문화적 의미를 가졌어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진정한 문화적 교류로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노다 씨가 손자를 데리고 마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한글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노다 씨는 손자에게 한글 간판을 가리키며 뜻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가가 인사를 건넸죠. 오랜만이네요, 노다 씨. 손자분과 함께 오셨군요. 노다 씨는 조금 쑥스러운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이 아이가 한글에 관심이 많아서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해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에서 과거의 완고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자를 위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노다 씨와 그의 손자에게 다음 주에 열릴 어린이 한글 교실을 소개해드렸죠. 노다 씨는 생각보다 흔쾌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작은 만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글 간판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했던 노다 씨가 이제는 손자의 한글 학습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변화는 때로 느리지만 결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죠. 2년이 지난 후 우리 마트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처음 한글 간판을 도입했을 때는 단순히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다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어요. 각국의 언어로 된 안내 표지판, 다양한 나라의 식품 코너,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문화 행사들이 우리 마트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했죠. 특히 큰 변화는 직원 구성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마트에는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들은 각자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활용해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국적 직원들 덕분에 외국인 고객들도 편안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한글 간판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혁신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노다 씨의 반대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의 극단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의 시도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우리 성공의 일부가 된 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 마트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광청에서 외국인 친화적인 소매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만들면서 우리 마트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죠. 다가오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국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다국어 소매 환경 구축 가이드라는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매장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어요. 이 가이드는 전국의 소매업체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매장을 개선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우리 마트가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신주쿠 지역의 외국인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트에서 시작된 변화가 주변 상점들로 확산되었고 점차 지역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죠. 이런 변화는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우리 마트에 데려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게 했어요. 아이들은 한글, 중국어, 영어 등으로 된 간판을 보며 외국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고 각국의 음식을 맛보며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교육적 효과는 처음 한글 간판을 도입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가적인 가치였죠. 노다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마트의 단골 고객이 되었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시니어 한국어 교실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자를 위해 시작한 공부였지만 점차 자신도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간혹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완고한 노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느 날 노다 씨가 마트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불만이라도 있는지 걱정했지만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지역 노인회에서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열고 싶은데 우리 마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한때 가장 큰 반대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문화 교류의 촉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에서 우리 마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단순한 쇼핑 목적을 넘어 다문화 공간으로서의 우리 마트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마트 앞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점차 우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마트 내부 구조도 재정비했어요. 이제 우리 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다목적 홀을 만들어 각종 문화 행사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작은 도서관 코너를 마련해 다양한 언어의 책을 비치했죠. 사람들이 만나고 배우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마트가 다문화 비즈니스 혁신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은 일본 사회의 국제화와 다문화 공존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었죠. 처음 한글 간판을 도입했을 때는 이런 큰 인정을 받게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상식 당일 도쿄 중심부의 호텔 연회장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가득 찼어요. 경제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대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대사관 문화 담당관도 있었고 여러 외국계 기업의 대표들도 있었죠.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큰 주목을 받게 되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준비하며 지난 3년간의 변화를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었던 것이 어떻게 회사 전체의 철학을 바꾸고 나아가 지역 사회와 산업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음을 잊지 않았죠. 시상식장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노다 씨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갖춰 입고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경제산업성 측에서 우리 마트의 변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서 노다 씨를 인터뷰했고 그를 시상식의 특별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가장 큰 반대자였던 그가 이제는 우리 스토리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수상 소감에서 노다 씨를 언급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그의 반대가 장애물처럼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도록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에 노다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시상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많은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중소마트 사장님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우리의 사례를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의 가게에도 다국어 간판을 도입했고 그 결과 지역 내 외국인 손님들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이 상을 계기로 우리 마트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다문화 마케팅 컨설팅 부서를 신설하여 다른 기업들에게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마트 체인으로의 확장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죠.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 우리의 다문화 마트 모델을 수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적 성공보다 더 보람찼던 것은 우리가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었어요. 한글 간판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열린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취라고 느꼈죠. 노다 씨와의 관계 변화는 이런 사회적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많이 오해했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선견지명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시상식 이후 우리 마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본 전국의 학교에서 견학 요청이 쏟아졌고 해외에서도 연구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이런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문객들에게 우리의 철학과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마트가 교육의 장으로 변모한 것이었죠.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노다 씨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역 노인회에서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모임을 직접 조직했고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문화적 간극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글 간판을 물어뜯게 하려 했던 그가 이제는 문화 다양성의 대변인이 된 것이었죠. 회사 차원에서는 더 체계적인 다문화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모든 직원들에게 다국어 학습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실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죠. 이제 많은 직원들이 간단한 한국어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언어 교류 카페라는 공간을 마트 한쪽에 마련하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죠. 이 카페는 단순한 마트의 부대 시설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 교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트는 더 이상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살아있는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한글 간판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더 포용적이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